외국에 가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가장 막막했던 거는 역시 일본어였었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기도 하고 워홀 준비를 하면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부터 외우기 시작했단 말이야. 물론 완전히 처음부터 도전한다는 재미? 같은 것도 없진 않았었는데 일단 워홀로 일본을 간 이상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어가 더 필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워홀 초반에는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이전이랑 그 이후의 생활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어. 전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긴 한데 나는 워홀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일본에 있는 일본어 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단 말이야. 일단은 학원마다 스타일이 엄청나게 달라.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 있기도 하고 글쓰기나 한자 같은 좀 외우는 거 위주로 좀 잘해주는 학원도 있고 단순히 워홀뿐만이 아니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혹은 시험을 준비해주는 이런 학원들이 각각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 나는 일본어를 하면서 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긴 하니까 회화가 유명하다는 곳들 위주로 보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워홀 준비를 한 게 있다고 하면은 집을 고르고 나서 학원을 고른 게 아니고 학원을 먼저 고르고 집을 골랐거든? 학원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중요하긴 했었어. 학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집까지 거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중에 집을 고르고 나니까 학원이랑 집이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하긴 했었거든. 학원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듯이 집을 고를 때도 중요한 것 좀 있잖아. 생활을 하는 환경이라던가 거리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사실은 금액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기가 만족스럽긴 했었어. 그래서 학원을 가기로는 결정을 하고 장소도 도쿄로 결정을 한 거지. 왜냐면 오사카나 다른 지방을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언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가장 표준적인 걸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도쿄에 있는 학원을 결정을 했고 도쿄로 가니까 그러면 도쿄역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해서 도쿄역 기준으로 한번 봤었어. 도쿄역은 역시 근처에는 뭐가 없어. 물론 가격이 막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도쿄역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던가 아래로 내려가던가 선택지가 생기더라고. 내가 학원을 알아봤던 방법은 인터넷에 물론 유학원들 정보가 많이 있어. 그 중에서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곳을 하나 골라가지고 연락을 먼저 하긴 했었거든.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원에 신청을 하는 것도 있어서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내 노동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싼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수속이 좀 귀찮아 보였어. 문서를 보내거나 돈을 보내거나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무엇보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본어가 잘 되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스스로 가능한 정도면은 일본어 학원을 안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내가 알기로는 N3 아니지 N4였지 N4를 떨어질 정도였으면은 충분히 유학원을 통해 가지고 학원을 알아보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워홀 준비를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 그 전까지는 만화나 일본어에 관련된 거를 아예 하질 않았었어. 그래서 일단 공부는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M4는 그냥 시험만 보면 된대.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우고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시험을 본 거지. 시험을 봤는데 그게 꽈락이 나더라고. 학원을 알아보면서 유학생이랑 워홀 비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느꼈었는데 유학 비자에 비해서 워홀 비자는 학원을 고를 때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 워홀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어학원을 다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런데 유학 비자는 애초에 학원이 비자를 담당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알바에 관해서던가 시간에 관해서던가 이런 제약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유학 비자랑 워홀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기생으로 다니냐 혹은 장기생으로 다니냐 이 두 가지 차이거든. 장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비자를 위해서 학원에서 오랫동안 다니는 케이스가 일반적이고 단기는 내가 했던 것처럼 몇 개월만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케이스가 돼서 중간에 반에 인원이 바뀐다던가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했었어. 학원 안에서 장기랑 단기를 봤을 때
물론 장기 쪽이 조금 더 관리를 받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야. 워홀로 가면은 가장 처음에 애를 먹는 게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잖아. 나도 처음에 은행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 그 제일 유명한 데가 유초였었거든? 가장 만들기 쉽다는 유초였었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뭐 때문에 만드세요? 이러는 거야. 당연히 할 말이 별로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그냥 월급 통장 쓰려고요 했더니 월급 통장 쓰실 거면은 그 회사에 사장님의 연락처랑 주소랑 이런 거 싹 다 가져오세요 이러는 거야. 만드는 게 절차가 아무리 쉬운 유초라 그래도 꽤 절차가 많이 복잡하더라고. 맞아. 워홀 입장에서는 뭐 유명한 은행들은 아예 뭐 안 만들어준 경우도 많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뭐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를 다 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학원을 통해서 만들면은 바로 가능하니까 확실히 좀 부러운 점이긴 했었어.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곳은 휴먼 아카데미라는 학원이었거든. 아까 말했다시피 좀 회화가 유명한 학원이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배울 때는 학원 안에서 파트가 있잖아. 그 파트마다 선생님이 바뀌긴 했었어. 일주일에 5번 학교 가는 것처럼 수업을 듣고 수업은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나는 좋았던 포인트가 좀 다른 데에 있었어. 나는 일을 하다가 일본에 갔잖아. 일본에서 일주일에 5번씩 학원을 계속 가면서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사실 학생 때는 뭐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뭐 즐겁지는 않고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 어릴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내가 내 돈을 내고 그렇게 학생이 돼 보니까 아니 나는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단어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읽어오라는 거 읽어오고 학원 다 나가고 진짜 내가 학교를 이렇게 다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열정적인 만학도의 느낌으로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학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돌려 말하는 연습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말을 어렵게 한다거나 뭐 의미를 바꾼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단어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말하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만석이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사실 만석이란 단어는 한국어로는 알고 있지만 일본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 만석이라는 표현을 좀 더 쉬운 말로 해서 다시 문장을 만드는 거야. 공연장에 자리가 없어서 뭐 티켓을 사지 못했다라던가 상황을 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명확히 떠오르지 않으면 비슷한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했었어. 뭐 장문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일본어를 말하기 전에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딱 막혀버리잖아? 거기서 이제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그런 단어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쉬운 말로 돌려봐서 말한다던가. 결과적으로는 쉬운 일본어만으로도 계속 말하는 방식을 연습하면서 굳이 한국어로 생각 안 해도 바로 일본어로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 물론 책에 있는 뭐 독해라던가 뭐 단어라던가 회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것들이긴 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어딜 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은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뭐 공부 외적으로 좋았던 거는 커뮤니티가 생기는 느낌? 일단 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제외하면은 다 외국인들이잖아.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일본에 처음 가가지고 거기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락이 가능한 사람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인터넷으로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진짜로 실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러니까 내가 점점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뭐 그 사람들이랑은 지금도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높았었던 때였던 것 같아. 물론 진짜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그 자신감이 확 사라지긴 했었지만 내가 스스로 일본어를 하면서 누군가랑 바로 커뮤니케이트 된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서 그런 경험은 도움이 많이 됐었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5월 준비를 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학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던 것 같아. 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었었잖아. 학원을 가기 전까지 그 한두 달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하긴 한데 한도 끝도 없이 약간 나를 놓게 되는? 물론 행복한 걸 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일본에 갔으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지나고 학원을 다니면서 5월 전체를 보면은 시작 지점이었으니까 그 시작 지점에 학원을 갔던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 일본 생활을 좀 단단하게 잡아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